안녕하십니까. 선앤엘 인테리어 임직원 여러분. 선앤엘 인테리어 6월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컨텐츠로는 1. 스트레스란 2. 직무 스트레스는 왜 오는 걸까? 3.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질병 4.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5. 직무 스트레스 예방 사례 6. 스스로 관리하자 7. 동영상 교육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자극으로 인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적 긴장감 즉 부담 또는 압박을 뜻합니다.
심리학 또는 생물학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경계하고 대항하려는 심신의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반응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위협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신체를 보호하고자 일어난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압력을 받으면 긴장, 흥분, 각성, 불안 같은 생리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외부 압력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칭하고 여기서 벗어나 원상 복귀하려는 반작용을 스트레스라고 칭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외부 압력인 스트레스 요인은 그 반작용인 스트레스와 뚜렷이 구별하여야 한다. 첫째,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두통 등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는 평소처럼 변함없이 생활한다. 둘째,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양식, 유전적인 소질, 생활 습관 등의 영향도 있지만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함께하는 문화를 갖는지 등의 요인이 더 중요하다. 셋째, 특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는 일터에서의 조직 문화 및 직원들과의 교류, 관계 등이 요인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아래 도형은 현재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많이 움직입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무 스트레스는 보통 어떠한 경우에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업무 시간, 교대 근무 등의 시간적 압박. 둘째,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의 대인관계 갈등. 셋째, 불명확한 업무, 역할 충돌, 실적 등의 조직적 원인. 넷째, 의사결정 참여, 의사소통 구조 등의 조직 문화. 다섯째, 휴게시설, 사무실 환경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여섯째, 고용 불안, 성차별, 감정노동 등입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외상성 장애, 감염, 약물 또는 화학물질의 노출, 감성적 스트레스 즉 앞서 언급한 직무 강도, 대인관계 갈등, 재정적인 고민 등이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긴장이나 탈진 등의 느낌, 두통, 근육, 관절 통증, 피로, 수면 부족 같은 신체적 증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질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는 심리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 인지적 반응, 조직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반응으로는 감정 변화 즉 우울, 불안, 초조, 긴장 등의 정서 불안, 실패감, 불확실감, 무력감, 대처능력 상실감, 무관심, 집착, 소진, 실증, 자아존중감 결여 등이 있습니다. 둘째, 행동적 반응으로는 수행능력 저하, 스트레스 상황 회피, 대인관계 기피, 약속 불이행, 지각, 신경과민적 습관, 식욕 상실, 과식, 과음 등의 식습관 변화, 약물,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셋째, 인지적 반응으로는 의사결정 곤란, 집중 곤란, 기억력 저하, 비뚤어진 사고, 정신 기능의 저하, 정보 습득 능력 저하 등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반응은 결근, 이직, 직무 불만족, 업무 성과 저하, 책임감 상실, 사고성 재해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앞서 말한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30에서 45세의 경우 스트레스와 과다한 흡연이 주원인인 관상동맥 질환. 2. 근육의 만성적인 긴장 및 혈관이 수축 후 확장될 때 발생하는 긴장성 두통. 3.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상승, 말초 혈관 수축으로 혈압 상승 등의 고혈압. 4. 스트레스 발생 시 코티졸 분비로 혈당의 상승이 일어나서 발병하는 당뇨병. 5. 위장 운동 저하, 위장 혈관 수축으로 소화불량, 미주신경 활성화로 위액분비 과다 등의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6. 설사 변비 반복, 불안 초조 시 대장운동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한 설사, 우울 시 운동의 감소로 인한 변비. 7. 지속적으로 서 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불안정한 자세의 유지로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8. 여드름, 소양증 등의 피부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면접과 관찰을 통한 질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의미, 맥락, 해석은 잘 이루어지는지, 대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의 다양성, 의미, 특징에 중점을 두어 조사합니다. 평가 방법으로 유럽의 경우는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면접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즉 대상자의 직접 관찰을 통하여 표정, 분위기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심리적 변화에 따른 반응 등을 대화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가능하면 면접을 통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둘째, 설문지 등을 통한 양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인 KOSS는 우리나라 작업 현장의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 요인 분석 및 타당도 검정을 거쳐 8개의 영역의 설문으로 구성된 요인 평가, 우울 증상, 직무 소진, 자살, 알코올 의존 선별 검사, 불면증 검사 등의 반응 평가를 설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관리 방안과 개인 차원의 관리 방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직적 관리 방안으로는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적절한 배분, 근로조건의 개선, 근로자 간의 상호교류 기회 제공,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배분, 자신의 직무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관리 방안으로는 건강진단, 스트레스 진단 등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인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취미 가지기, 술이나 담배, 약물에 의존하지 않기,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에는 직속 상사 및 동료 등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상의, 스트레칭, 심호흡, 요가, 명상 등으로 긴장 이완,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도받기 등의 개인적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직무 스트레스 관리 성공 포인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직원들과 많이 교류하며 상담하기 쉬운 신뢰관계와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둘, 평사시와 다른 직원의 모습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즉, 지각, 조퇴, 결근이 잦아지진 않았는지, 잔업, 휴일 출근이 이상하게 증가하는지, 일의 능률이 저하되고 사고력, 판단력이 저하되었는지, 업무의 결과가 평상시와 다르게 좀처럼 나오지 않는지, 보고나 상담 등이 확연히 줄어들거나 직장에서 말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실수나 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표정에 활기가 없고 복장이 평소와 달리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진 않는지 등의 직원의 모습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방법으로는 첫째, 평소 직원의 모습을 잘 알아두는 관심과 배려. 둘째, 직원이 평상시와 다른 것이 있는지 재빨리 알아챈다. 셋째, 주저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건네며 대화를 시도한다. 넷째, 이야기를 들어줄 때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며 들어주기. 다섯째, 먼저 다가가 이상을 느낀다면 사내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 상담을 연결해 주세요. 더불어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직원은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등의 여러 가지 걱정을 안고 있으므로 복직자의 기분을 함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 사례를 통한 예방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땡땡그룹 숙박업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마련, 동호회 활동 지원,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직원 가족의 날 및 이벤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직무 스트레스 15% 감소, 이직률 10% 감소 효과를 얻었다. 직원 가족의 날 행사,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12월 직원 가족의 날에 열리며 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고 장기자랑, 가족자랑 등의 시간을 통해 스스럼 없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벤트의 날, 매달마다 새로운 이벤트를 실시하여 직원 간에 서로 교류하고 함께하는 조직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업을 하는 땡땡 아울렛에서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 지점장과 간호사는 그 해결책을 고심하다가 펀경영의 웃음클럽을 시작하였다. 웃음클럽은 팀별 웃음치료 8주 프로그램과 월 1회 웃음특강, 웃음문자 전송, 월 2회 웃음 이메일 발송, 매장 순회 시 비타민 웃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웃음치료 8주 프로그램은 8주에 걸쳐 토요일, 일요일 아침마다 50분간 진행되는데 5분 동안 신나게 웃기, 주변 직원들과 반갑다, 친구야를 외치며 인사하기, 가벼운 율동 함께하기, 악수, 포옹 등 스킨십 나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웃음에 대하여 좀 더 편안한 접근을 위하여 땡땡 아울렛은 나만의 웃음 존을 만들자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빨간색만 보면 웃기, 자동차 안에서 웃기 라는 식으로 테마를 설정하여 그 공간에서는 무조건 웃는 것이다. 좋든 싫든 웃는 표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졸 호르몬을 감소시켜준다. 웃음 클럽을 통해 사업장은 직원의 스트레스 호소율 감소, 남자 52%에서 44%, 여자 52%에서 46%, 우울증 호소자 감소, 고혈압자 25% 감소,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얻었다. 우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로자 제안서를 활성화시켜 근로자와 소통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줄인 기업이 있다. 땡땡전기의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나 개선 요청 사항, 기타 의견 등이 있으면 누구라도 즉시 작업 현장이나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에 마련된 근로자 제안서에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제안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여럿 있겠지만 땡땡전기의 성공 포인트는 바로 제안에 대한 피드백이다. 회사는 모든 제안에 대해 10일 안에 답변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제안 근로자에게 통보된다. 제안 내용이 최종 채택되면 포상이라는 보너스도 주어지지만 근로자들은 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이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인지하자.
스트레스는 다양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스트레스 요인은 없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봅시다. 스트레스와 친해지자. 스트레스는 인생의 향신료이다. 이는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했던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한스 세리의 교수의 말입니다. 스트레스라도 전부 유해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스트레스는 마음을 다잡고 일이나 작업 등의 능률을 올리게 하거나 기분 좋은 흥분 또는 긴장을 줍니다. 책을 읽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독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 실험 결과 6분 정도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가 약 70%나 경감되었습니다. 책 속 상상의 공간에 빠져 근심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의 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작가 스택은 정신건강의 날을 정해야 생산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당신을 위한 날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울어라. 웃는 것이 온몸 혈관과 근육을 열어 이완시키는 활동이라면 우는 것은 몸속 해로운 물질을 몸 밖으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어쩔 때는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폰과 멀어져라. 미국의 심리학자 자넷 K 케니디는 스마트폰을 잠자리에서 먼 곳에 보관해 사용 욕구가 사라지도록 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수면에 방해가 되어 업무 중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탈하라. 평소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가끔은 버스를 타거나 먹던 7,000원짜리 점심에서 15,000원짜리로 사치를 부려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의 비중이 작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수다를 떨어라. 가까운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눈다. 힘들고 속상한 일에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상대방의 위로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빠듯하게 짜라. 집중할 수 있는 일로 스케줄을 약간 빠듯하게 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일이 많아지면 잡생각이 도리어 줄어들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움직여라. 우리 몸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이는 머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다면 이야기 들어주고 토닥여주며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조금이나마 풀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을 둘러보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내가 먼저 토닥여주면 다음엔 동료가 내 등을 토닥여줄 거예요. 더불어 먼저 웃으며 다가가세요. 직무 스트레스. 이번 시간에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 문의에 대하여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근로자는 업무 중 친절도 확인 평가 사업과 안내량 폭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중압감과 고객으로 받는 언어폭력 등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인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처럼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알 수 없는 개인적 소인을 촉발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회석 광산에서 작업 중 동료 근로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어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을 겪은 후 심한 불안감을 느낀 남성 근로자는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어 치료 중입니다. 이같이 가족 지지 빈약, 직장 내 동료, 상사의 지지 체계가 빈약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직무 스트레스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측정과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정신보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정신 또는 신체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에는 바람직한 스트레스와 바람직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유스트레스는 도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바람직한 또는 원하는 스트레스로 사전에 이미 계획된 것, 조절과 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스트레스는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해로움을 주는 스트레스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예측이 가능한지와 통제가 가능한가입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부적절하고 과도한 육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말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는 응급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 발생되는데요. 예를 들어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근육 긴장과 심박동이 증가하는 경우와 같은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삶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경직감, 적대감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에 대해 인체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놀라게 되고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합니다. 즉,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경고 반응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극에 대한 여유를 갖고 바라보게 되고 적응을 하려 하거나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부신피질 호르몬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어 우리 신체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저항 단계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신체적 방어도 붕괴되고 적응 에너지도 고갈되며 이때 경고 반응의 신체적 징후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소진 단계까지 오면 신체의 어느 기관에 병이 발생되거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정신 신체적 질병이 나타납니다. 심혈관계는 빈맥,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경성 구토, 위경련, 가슴앓이, 딸꾹질, 설사,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변비 등의 위장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에는 신경성 기침, 기관지 천식, 과호흡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식기계는 빈뇨, 발기부전, 불감증, 조루증, 월경불순, 불임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에는 당뇨병, 비만증, 갑상선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편두통, 수전증, 신경증 등은 신경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계에는 근육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계에는 두드러기, 원형 탈모증, 가려움증, 신경성 피부병, 다한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로 알코올 남용,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정신 또는 신체적 질병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자율신경계의 반응과 취약한 신체 기관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직무 스트레스 중재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각 추구성입니다. 감각 추구 성향이란 감각 자극이 높거나 낮은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일반화된 선호성으로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극화를 선호하여 도전을 즐기고 쉽게 실증을 냅니다. 또한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고 흡연, 과속운전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증적 경향성입니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분 변화가 심하며 쉽게 불안해하거나 우울하고 지나치게 근심 걱정을 하는 성향으로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처하기 쉬우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또한 정신신체적 장애나 신경증 같은 정신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자신들의 높은 각성 상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은 생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안정되고 특징적인 반응 양식을 지칭하는 심리학적 구성 개념입니다. 이 내구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가지며 스트레스 사건에 덜 민감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경험하는 일이 적습니다. 다음으로 통제 신념은 개인의 행위가 환경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지칭합니다. 이처럼 내적인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질병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방을 위한 행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형 행동 패턴이라고 불리우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 또는 사물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과 승부에 집착하며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입니다. 사람들과 사회적 결속을 잘 맺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생활에도 활력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잘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겪게 되는 우울, 불안 등의 감정은 가족, 동료 등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빨리 극복이 가능합니다.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 또는 업무 내용, 업무 조직 및 작업 환경에 해롭거나 불건전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및 생리적 반응 패턴으로 고도의 각성 및 걱정, 그리고 때론 극복이 안 되는 느낌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는 먼저 근로자 자신이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업무 요구도, 잔업, 교대 근무, 기계의 속도, 품삯일 등과 같은 시간적 압박, 업무 시간표 및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압박 또는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등의 통제 결여, 기술 과소 활용 등의 업무 구조, 불쾌한 환경, 물리적 또는 독성학적 유해 요인의 위협,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업무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고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는 등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경쟁 등과 같은 조직과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만 개별 업무 또는 조직 차원을 뛰어넘는 상황의 것들로 지역사회, 고용불안, 경력에 대한 요구사항 등과 같은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들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처한 환경 등과 같은 비직업성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결과물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개인적 변형 요인에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잠재적 변형 요인으로 행동 양식 및 개인적 자원 등이 있으며 환경적 변형 요인들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지지로 감정적 지지, 자존심의 확인, 정보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한국인의 직무 스트레스 설명 모형 도식에 대해 살펴보세요.
직장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모두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가정의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심리적 반응과 행동 변화입니다.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으면 불안, 우울, 짜증 등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함은 물론 불유쾌한 정서의 영향으로 대인관계에서 많은 불화를 경험, 특히 부부, 가정 문제 등이 유발됩니다. 또한 직무상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인 직무 긴장이 유발되는데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반응은 다음과 같이 조직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적 수준에는 높은 결근율, 높은 이직률, 낮은 수행성과 생산성, 비효과적이거나 모순적인 경영 방식, 불만족스러운 노사관계, 불량한 안전기록, 보험 청구와 책임료율 증가, 소비자 불만족 증가, 조기 퇴직과 질병 퇴직 증가가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에는 두통, 위장장애, 피로감, 어지럼증, 어깨결림 등의 일련의 비특이적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며 압박감, 불안, 우울, 집중력 장애, 화를 잘 내는 등의 일련의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동기화 및 직무 만족 수준이 낮고 사기 저하, 헌신감이나 충성심을 느끼지 못하며 시간 지키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에서 회복 및 작업 복귀가 지연되며 시간 때우기, 알코올, 약물 남용 문제, 부부간 및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탈진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탈진 증후군이란 피할 수 없는 압력에 처하게 되고 동시에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경험하는 상태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삶의 목표로 삼던 일 중독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말 그대로 다 태우고 재만 남은 상태, 즉 번아웃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과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 따르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때는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직무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별것도 아닌 일에 동료한테 화를 낸다. 짜증나고 성가신 경우가 많다. 업무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 회사를 며칠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괜히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전보다 잠이 안 온다. 흡연이나 음주가 전보다 늘었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울증을 인식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합니다. 최근 2주간 항상 우울한 느낌이 들거나 기분이 가라앉는다. 최근 2주간 여러 가지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기고 싶지 않다. 식욕이 감소 또는 증가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감소 또는 증가했다. 매일 밤잠을 잘 못 들고 밤중 또는 아침 일찍 눈이 뜨이거나 반대로 늦게까지 잔다. 말이나 동작이 느려지고 불안 초조하여 진정이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항상 피로를 느끼거나 기력이 없다고 느낀다. 항상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또는 죄의식을 느낀다. 항상 집중이 안 되거나 빨리 판단할 수 없다. 자신에게 상처를 내거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한다입니다. 만약 5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우울증이 추정되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요구됩니다. 앞서 살펴본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의 빈도를 4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정신과적 문제를 유발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업장에서의 대인관계의 문제, 성희롱이나 회식과 같은 조직 문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통제력 부족, 부적절한 업무 요구, 작업장에서의 대인관계 문제 등이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증과 주로 관련되는 자살 문제도 스트레스성 작업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업무 전환 후 또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되는데요. 비일상적 급성 스트레스 이후 발생하는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그 관련성이 쉽게 인정되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직종 근로자에서 밀폐되고 복잡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의 직무 스트레스가 요인이 되어 공황장애가 발병하며 이 중 일부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코올 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는 직장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양적, 질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업무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동료 근로자의 행동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극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장애로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 그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 각성 상태가 증가하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 소방관 등 응급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교통사고, 깔림 등의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의 25.5%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발생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의 경우 원거리에서 언론으로만 접한 메탄올 취급 노동자들도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들을 볼 때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경험했을 충격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2010년 5건에 비해 2016년에는 5배 증가한 25건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 증상은 근긴장, 두통, 충혈, 틱, 불면, 고혈압, 불안정, 강박적 행동, 의사결정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흡연 및 음주의 증가, 과도한 걱정, 망각, 공상, 무가치한 느낌 등과 같은 근로자 개인 수준의 신체적, 행동적, 정신적 및 정서적 증상과 높은 결근율과 이직, 사고, 생산성 저하, 낮은 질의 생산품, 잦은 고장, 사업장 내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사업장 수준의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에는 실멸관계 유발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멸관계 유발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는 화학적, 물리적, 사회심리적, 육체적, 작업관리적,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화학적 요인에는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틸렌 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으며 물리적 요인에는 소음, 고온 작업, 한냉 작업이 있습니다. 사회 심리적 요인에는 갑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 만성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며 육체적 요인에는 급작스러운 육체활동, 만성적 과도한 육체활동, 장시간 노동이 있습니다. 작업관리적 요인에는 교대 근무, 야간 근무, 불규칙적인 근무가 있으며 복합적 요인에는 운전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발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는 개인적, 직업성, 인간공학적, 정신학적,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 특성에는 키, 몸무게, 작업 경력 등이 있으며 직업성 특성에는 작업시간, 교대 근무, 작업 경력 등이 있습니다. 인간공학적 특성에는 작업 방법,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이 있으며 정신학적 요인에는 단조로운 작업, 작업의 힘든 정도, 업무량,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상사 또는 동료의 지지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에는 인력의 변화, 단위 시간당 생산량 또는 생산 속도의 변화, 작업 방식 및 조건의 변화, 경기 침체 등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먼저 면접과 관찰을 통한 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의미, 맥락, 해석에 초점을 두며 대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의 다양성, 의미, 특징에 중점을 두어 조사합니다. 유럽의 경우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면접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지 등을 통한 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교범에 입각한 접근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직장인에 맞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적 작업 현장의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요인 분석 및 타당도 검정을 거쳐 8개의 영역, 하위 43개의 항목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살펴보세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43문항은 문항수가 많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단축형을 사용하는데요. 단축형 설문지의 각 영역별 문항을 기본형의 문항 번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단축형 평가 지침서를 살펴보세요. 다음은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평가 도구 환산 점수의 각 영역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지표, 임상적인 방법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지표로는 카테코라민, 코티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내분비계 지표, 여러 면역 지표, 고혈압, 호모시스테인, 심박동수 변이 등의 심혈관계 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프로그램 추진 모형과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프로그램 추진 모형과 기대되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무조건 줄이는 게 맞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업무에 도움을 줘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아 안녕하세요. 스포테이너 신수지입니다.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과 마음은 긴장되고 무거워집니다. 두뇌 이완체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겠습니다. 이 체조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목, 어깨, 허리 등을 풀어줘 몸의 이완과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머리는 맑고 마음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뇌 이완체조는 동작과 호흡을 맞춰서 합니다. 특히 자극이 오는 부위에 집중하면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목 운동을 해볼까요? 턱이 가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이제 뒤통수가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왼쪽 귀가 왼쪽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반대로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뒤통수가 등에 닿는 느낌으로 왼쪽 어깨에 귀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깨 운동을 하겠습니다. 팔을 편하게 내려놓고 어깨가 양 귀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숨을 들이마시면서 끝까지 끌어올려 잠시 셋 동안 멈췄다가 어깨, 팔꿈치, 손끝까지 한 번에 떨궈 내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멈춰서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이제 양손을 깍지 끼워서 머리 위로 기지개를 켜겠습니다. 손바닥이 천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숨 들이마시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극이 오는 부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옆구리 숙이기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왼쪽으로 내쉬면서 제자리 내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내리고 반대쪽으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내리고. 이제는 호흡을 잠시 멈춘 상태에서 동작을 통해 몸에 활력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지그시 힘을 준 상태에서 잠시 멈춰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내쉬면서 반대로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지그시 힘을 주고 멈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제 허리 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허리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어깨와 팔꿈치, 손목 또 허리, 척추의 전신 운동을 하는 접시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손바닥이 하늘 방향으로 향하도록 왼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안쪽으로 돌려서 머리 위로 크게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호흡은 자연스럽게, 셋, 마지막, 넷. 손을 바꿔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자, 좋습니다. 양손을 편안하게 무릎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입으로 한 번 더 심호흡. 어깨 등 허리에 힘을 빼주세요. 이제 양발을 앞쪽으로 최대한 뻗어 뒤꿈치와 앞쪽 발꿈치를 붙입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발을 양옆으로 벌렸다 모았다. 발끝 부딪히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동안 120회를 목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 다리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편하게 내쉬어줍니다.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눈을 잠시 감고 숨을 고르면서 길게 내쉬겠습니다. 들이마시고 입으로 계속 숨을 길게 내쉬는 동안 몸에 쌓여있는 긴장, 피로감, 무게감들이 발끝으로 내쉬는 숨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또 가슴에 있는 답답함, 초조함, 긴장,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내쉬는 숨과 함께 발끝으로 같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몸과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뜨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손바닥을 비벼주세요. 이제 뜨거워진 손바닥으로 자신의 몸을 가볍게 쓸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본 두뇌 이완체조를 통해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머리는 맑고 마음은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